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또 이런 게 네. 주변 사람들이 이득을 얻은 거예요. 본인도 이득을 얻었다고 지금 의심되고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본인이 위반한 거고 대북송금도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사건이 참 많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큼직큼직한 사건이 법조계와 정치권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저희가 다뤄볼게요. 이재명 대표 운명을 가늠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2심 재판이. 이따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나온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볼 건데 그에 앞서서 좀 혐의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화영 그 부지사의 재판은 10월 31일 법원이 종결하겠다고 아예 그 확언을 했습니다. 네. 이하영 측 변호인은 추가로 증인을 계속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10월 31일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이고요. 네.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이 이미 선고가 되었습니다. 9년 6월. 네. 이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2019년에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하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등 수억 대의 금품을 제공받아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징역 9년 6월에 일단 1심에서 받았고 이제 2심에서 이제 재판이 곧 끝난다고 합니다. 1심에서 9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에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는데 9년 6월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검찰이 뭐 낮춰서 구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라는 직업이 수사하는 검사가 재판장에 가서 뭐 구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검사가 따로 있고 공판 검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기본 구형량은 수사했던 검사가 결정을 하는데 공판 검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구형을 낮춰서 하려면 변동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피해자랑 합의를 하던가 혹은 아니면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항소심에 와서 2심에 와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던가 그런 것인데 지금 이화영 재판은 전혀 변동 사유가 없기 때문에 1심에서의 구형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구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매일같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데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섰으니까 구형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씨가 이른바 술자리 주장, 검찰 술자리 주장을 바꾼 게 총 7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검찰 술자리 주장이 진짜 황당한 주장이죠. 처음에는 뭐 술을 마시고 뭐 얼굴이 벌개졌다라고 이제 관련 변호사가 주장을 다른 방송에서 하다가 돌고 돌아서 지금 현재에는 이화영 씨가 말을 하는 게 종이컵에 무언가를 따라줬는데 내가 술인 것 같아서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독약 같아서 먹지 않았다. 뭐 술인 것 같아서 먹지 않았다. 굉장히 법정에서 무협지 소설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화영 부지사 정도의 사건이 되면 변호인이 내내 붙어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사건 할 때 검사가 출정을 부르면 무조건 변호인한테 연락을 해라라고 말을 해요. 변호인이 내내 붙어 있는데 무슨 술로 회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음주를 했다는 그 날짜도 작년 7월 달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6월 30일이라 그랬다가 6월 28일이라 그랬다가 다시 6월 18일이라 그랬다가 이게 다 변동되는 게 왜냐면 날짜를 지정해서 딱 얘기했더니 검사가 출정 기록을 제출한 거예요 법원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날짜를 계속 바꾸고 있고 만약에 작년 6월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그때 문제를 바로 제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검사가 무슨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술을 주면서 회유했다는 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구형이 정해지고 구형이 되게 세지고 이재명 재판이 가속화되니까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완전 힙한 강대규 변호사님 스냅백 쓰시면 래퍼인 줄 알겠어요. 다음에 스냅백 한번 쓰고 오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 강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이번 주 안에 한번 그 힙합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스냅백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감된 상태에서 이화영 씨가 국감에 출석하러 국회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북 송금 무죄를 확신한다 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경험이 있다 이러면서 네. 응원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보통 그렇죠. 이렇게 침울한 상태에서 구속돼서 침울한 상태에서 갑자기 본인이 뭐 부활한 것 같다, 내가 정치적으로 다시 주목받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일단 휴식을 준 거죠. 네. 이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국회 국정감사 와서 대기실에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네. 이 휴식을 준 거고 복장도 제수복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이제 평상복을 입고 왔는데 네. 박지원 의원 본인도 대북 송금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회에서 이하영한테 나도 3년 있었다. 나도 아 3년 건드기 힘들죠? 힘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법무부, 법원, 검찰청 이 감사를 하는 법사위원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응원을 한다는 게 이거 정말 삼권 분립에서 이런 게 가능하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 박지원 의원 본인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재판이 비공개여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는 것인데 적어도 법사위원으로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박지원 의원님 뭐 편향돼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이분 네. 박지원 의원의 의원실이 615호입니다. 616기로 6.15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 준비하려고 대북 송금으로 징역 3년 선고받은 분인데 네. 615호를 자기 의원실 번호로 한 게 이게 뭐 아직도 본인 생각에는 대북 송금을 무죄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속으로만 말해 생각해야지. 네. 그거를 피고인을 국감에 불러가지고 응원한다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다른 사건에서도 진술을 자꾸 바꿔대면 그 재판부가 어떻게 봅니까? 이 재판부가 엄청 짜증을 내죠. 몇명 판사님들은 대놓고 짜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리해라. 지금 무슨 주장을 하는 거냐라는 네. 것이고 검찰이 수를 줬니 안 줬니 이 말을 할 때마다 검찰에서 바로바로 출정 기록을 냈어요. 네. 이 출정 기록이라는 게 검사만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 측이 언제든지 사실조회, 문서 제출 명령을 해가지고 출정 기록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받아봅니다. 그렇죠. 면회 기록도 받아보고 네. 다 받아보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기록을 확보해 두고 거기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판사님은 아마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을 거예요. 판결문에 이걸 녹아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판결문에 이걸 적시하면 딱 한 줄인 거죠. 피고인은 검사가 수를 권유하며 회유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한 줄을 쓰기 위해서 판사님이 얼마나 고뇌를 하겠어요. 네. 이거는 1심에서 그나마 사실관계가 다 정리되어서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근데 보석 신문이 있었어요. 이화영 씨 보석 신문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화영 씨 변호인이 이화영 씨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걱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 사건 재판 때문에 이재영 피고인의 제3자 뇌물 심리의 양형상 불이익이 매우 심각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네. 지금 만약에 다른 사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범 사건이 있어요. 예. 나는 뭐 용어를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속칭 똘마니에요. 똘마니. 네. 나는 부하 직원이야. 나는 부하 직원이면 네. 판사님 이 지금 두목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두목 재판이 또 나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목 재판을 봐야지 내 똘마니 재판을 나중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두목이 얼마 정도 형량을 받는지 먼저 봅시다. 네. 이렇게 만약에 변호인이 그런 뉘앙스로 했다 그러면 약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거를 이재명이 이 사건의 두목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여서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해도 되나 저는 보면서 이런 데 의문이 좀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공범인 이재명의 증거 자료에 대한 탄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 상태에서 항소심이 마무리가 되면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의 양형상 불이익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네. 이게 뭐 주범이 그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여러 가지 좀 해석을 낳게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보석 심리는 어떻게 하냐면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만 변론을 해요. 예를 네. 들어서 집 밖으로 안 나가겠다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혹은 전자발찌 보석 제도도 생겨가지고 전자발찌를 채워달라 네. 휴대폰도 없애겠다 반성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으니 인멸할 증거도 없다. 이게 이제 보석 심리의 한 세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네. 딴소리. 뭐 이재명 재판에 뭐 공범의 뭐 증거 자료에 대한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재명 재판이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더뎌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화영 재판은 1심에서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심리가 됐습니다. 다 심리가 됐기 때문에 보석을 해줄 거는
얼토당토 없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데 이화영 때문에 불이익이 심각하다는 이재명 대표가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화영 때문에 지금 불이익이 심각하다.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자신이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DJ의 여정과 닮았다.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예. 아니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뭐 김영삼 대통령이 같은 연금 당하고 뭐 재판 받고 이런 시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기 아닙니까? 또 네. 정무적인 큰 틀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법적으로 비화돼서 처벌을 받은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또 이런 게 네. 주변 사람들이 이득을 얻은 거예요. 본인도 이득을 얻었다고 지금 의심되고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본인이 위반한 거고 대북송금도 본인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돈을 불법 자금을 보낸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게 본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인데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양아치 패싸움이다.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예, 양아치 예. 패싸움 이게 그 정당 대표의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좀 싶긴 한데 양아치 패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유시민 씨가 뭐 산맥 같은 분이다 오르기 힘들고 한눈에 파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정책이나 삶의 여정이나 미세하지만 많이 닮아있다. 결국 제가 그 길을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는 뭐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까? 뭐 노벨상을 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노벨상 그런 걸 의견이 얘기하면서 굳이 해석하자면 이거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대북 송금 문제로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화영이 예. 그 이재명도 재판을 받을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은 대북 송금으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네. 통치행위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줄줄이 징역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은연 중에 나는 안 가지만 너네는 가 있어라. 아, 나는 징역을 안 가지만 네. 너네는 징역을 가라. 내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가겠다. 이런 거에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친노계가 이 김대중계하고 손절하는 특히 뭐 아까 말한 박지원 의원도 완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 등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대북 송금 얘기를. 왜냐하면 예전에 엄청나게 심하게 김대중계하고 노무현계하고 싸움이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이건 친문계도 싫어합니다. 네. 개파 싸움이 될까봐. 그런데 이거를 이런 의미로 함부로 입에 담았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이게 계획된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